네, 계속해서 증시 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장은 무엇보다도 삼성전자 1분기 실적과 반도체 업종이 아닌가 싶은데요.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김장렬 투자전략본부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삼성전자가 그동안 인위적 감사는 없다 그랬는데 이제 네네. 감사는 언급을 했습니다. 네네네. 앞으로 시나리오 어떻게 전개될까요? 어쩔 수 없다는 현실 인식, 현타라고 하죠. 그거를 반영한 것 같습니다. 현타. 네네. 현실 자각 타임이 왔다. 그렇죠, 이건가요? 그렇죠. 예. 일단 아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실적은 63조에 6천억 나왔는데 시장에서는 최근 기준으로서는 적자도 불가능하지 않은 거 아니냐. 예. 1조 이하는 맞고.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형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6천억이면 예상 수준에서 나쁘지 않게 나온 거예요. 그냥 예상한 대로 예, 정도. 예, 예. 그러니까 반도체에서 뭐 3조 정도 적자 나고 예. 그다음에 휴대폰에서 3조 정도 흑자 나고 나머지에서 약간 플러스 나서 그래서 6천억 나온 예. 것으로 4월 28일에 보면 되겠죠. 어쨌든 중요한 건 그 감사에 지금 줄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단기라고 얘기했지만 한번 기준을 잡아보자고요. 이거는 제가 삼성전자한테 확인한 건 아니죠.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100이었는데 생산을 10에서 15%를 기준으로 잡아보자고요. 예. 보통 그 정도는 할 것으로 예상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보다 더 하고 있다. 이미 하고 있고 앞으로도 10에서 15%를 초과하는 정도로 만약 감산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렇게 결정을 내렸다 이거죠.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하이닉스 주가가 더 많이 가는 게 맞고요. 예. 해석의 메시지는 뭐냐면 그만큼 수요가 안 좋구나라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수요가 얼마나 안 좋길래 삼성전자 1등이 결국 가서 생각보다 더 많은 폭의 감산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좀 이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예. 그렇군요. 역시 그렇죠. 말보다는 행동을 봐야 된다는 그렇죠. 거를 다시 한 번 더 맞습니다. 입증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 이제 감산을 좀 많이 했다 가정하면은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요가 안 좋다는 걸 반영하는 거예요. 수요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감산을 하는 거는 뭐냐? 메시지가 두 개예요. 우리도 힘드니까 안 되겠다. 감산을 많이 한다. 수요가 안 좋은 거 아는데 그러면 반도체를 사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빠질 수 있지만은 그 다음에 반작용으로서 수요 공급이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동시에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구매하려는 그렇죠. 욕구가 생기는 예. 거죠. 그래서 실적은 더 나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액션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럼 누가 수혜를 볼까요? 삼성도 수혜를 보지만 하이닉스 마이크로는 수혜가 크죠. 그렇죠. 근데 반대로 두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10에서 15% 감산이 생각보다 작어. 만약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면은 감산을 한다고 했지만은 그러면은 이제 수요가 사실은 멀지 않은 훗날에 수요는 올라올 거로 기대를 여전히 하고 있으면서 우리도 버틸 정도만 감산하자.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1분기보다 2분기가 더 나쁠지 좋을지 애매해요. 그러니까 단기 수요는 잘 모르는 거거든요. 삼성도. 그러면 하이닉스 수혜는 별로 없고 삼성전자 그냥 붙들고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 애매한 거죠. 예. 감산은 하는데 수요가 오긴 올 것 같은데 이렇게 기다려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반도체 주식에서 살 수 있는 거는 삼성 하이닉스가 아니고 소부장제를 사야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하는데 오늘의 반응은 앞에죠. 생각보다 더 감산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드니까 주가가 한 5%씩 올라가는 거니까 근데 아직은 뭐 예상이라고 할 수 있지. 예상이죠. 공식적으로 밝힌 건 아니죠. 10에서 15%라는 것도 제가 가능성인 그거의 기준인데 아마 4월 28일 날에는 좀 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좀 구체화 될 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이제 본격적으로 반도체 얘기에 앞서서 이제 K칩스법이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했어요. 네. 이것이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 우리도 불가피하게 참여하는 건데 이 효과는 네. 아무래도 그렇게 크지는 않겠죠. 단기적으로는 사실은 센티먼트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초과가 안 되고 계속 미뤄졌으면은 뭐 하는 거야? 정치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 실질적으로도 그러니까 이슈가 되는 건데 그나마 다행이다. 다행인데 임팩트는 뭐 그것 때문에 올해 투자를 안 할 거를 더 한다든지 할 네. 거를 줄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투자라는 거는 좀 중장기적이니까 2, 3년을 두고 하는 거니까 중기적이라는 거는 올해보다는 내후년도 투자할 거리를 세울 때 좀 더 자신감을 갖고 투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긴 하지만 단기 효과를 발언해서 주가가 이것 때문에 5%더 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기에는 좀 무리가 따르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아까 소부장도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소부장 업계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소부장 업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를 할 때 있어서 우선순위를 가리겠죠. 그러니까 투자에 서포트가 되는 그런 법안에 해당되는 그런 분야의 사람들 인력 배치를 할 것이고 기술도 그걸 중심으로 하는 거니까 아까 말씀드린 중기적인 관점 한 3년에서 5년을 본다면은 준비를 해온 그
그 소부장 업체들은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특히 기술력이 있는 회사들은 돈이 좀 딸린다든지 조금 찝찝하다 이렇게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자금이 좀 타이트해지니까 이런 차원에서 보면 1년만 버티면은 반도체가 좀 회복이 되면은 내년 하반기니까 올해 말부터는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임팩트는 여전히 내년도지만 움직임은 아마 올해 하반기부터는 가시화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입니다. 예.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올 연초부터 챗 GPT 열풍으로 AI의 소위 말하는 그렇죠. 지능형 반도체 수요가 엄청날 것이다 이런 네네. 기대들이 있었고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가 국내 팹리스 물량을 시작으로 네. 차세대 반도체 생산에 나섰단 말이에요. 이런 걸 보면은 앞으로도 이 대규모 수주 같은 걸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파운드리한테 맡기는 그 디자인 하우스, 디자인 설계 회사들, 특히 AI 관련되는 예. 설계 회사들이 좀 있긴 합니다. 아주 많지는 않은데 그 회사들하고 관계 속에 삼성전자의 수혜를 받고 삼성전자 같이 협력해서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는 좋은 도움이 돼요. 그런데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것 이렇게 대규모냐 한국에 관련되는 기업들이 작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작은 기업들이 의미 있게 커지려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거는 아마 3년, 5년 걸릴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대규모 수주 가능성이 한국에서 받기는 어렵고 외국에서 미국의 디자인 설계한테 받아야 되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뭐 AMD하고도 하고 있고 예. 뭐 하고 하는데 더 큰 굴지가 나오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그게 같아요. 전부 다 TSMC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아직 구체적인 소식이 못 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은 수주 가능성은 단기적으로는 낮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작년 하반기부터 뭐 여전히 이제 부진했던 이 반도체 업종 그 업황 전망이 1분기 정말 나쁘다. 네. 2분기는 좀 더 나쁠 수도 있다. 그러나 네. 하반기엔 좋아진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주가에 이제 선반영돼 가지고 네. 오히려 지금 주가는 바닥보다는 조금 올라온 것 그렇죠. 같아요. 맞습니다. 앞으로는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 올라온 건 타당한 거고요. 일단 현실은 재고가 아마 삼성전자 마켓시가 50%니까 예. 재고 규모는 가장 클 거예요. 근데 또 업계가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업계가 갖고 있는 재고는 통상 20주 그러니까 5개월치가 갖고 있다고 예. 연결치거든요. 3월 기준으로 정상 재고를 하면은 10주 정도까지 내려가야 돼요. 그럼 반을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10주를 어떻게 줄이느냐? 수요가 올라가면 좋아지죠. 수요 시나리오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2, 4분기 지금 4월 달부터죠. 중국산 새로운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수요가 진작되기를 기다려야 돼요. 수요가 좀 반응하기를. 그 첫 번째 거고 만약에 수요가 휴대폰에서 반응을 하면은 데이터 센터 만드는 업체들도 이거 봐라 반도체가 계속 망가지지 않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가을경이나 겨울경에 들어갈 때 데이터 센터도 반응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선순환이 중국발 스마트폰 신제품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데이터 센터. 예. 이게 희망 사이클의 좋은 사이클이거든요. 근데 앵커님이 말씀드렸지만 우리 스스로도 휴대폰을 새로운 거 막 사들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요즘에는 그렇게 교체 주기가 그렇게 그렇죠. 짧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자신감이 떨어지니까 삼성도 이제 감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주의 재고를 10조를 줄이려면은 수요의 힘으로 반을 줄일 수는 없고 수요의 힘이 한 30% 되면은 감산의 효과로 한 5, 60% 메워야 되는 거죠. 예. 그것이 2, 4분기에 이루어져야지 감산을 하면은 웨이퍼 투입하고 아웃풋을 하면 효과는 실제 예. 3, 4분기 가을 정도 일어나고 주가는 2분기에 바닥은 확인했기 때문에 안 빠지고 버티고 올라가는 이런 시나리오가 전개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이 반도체 재고율 관련해서 지금 저 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네. 그러니까 재고는 반도체를 쓰는 사람은 누구죠? 휴대폰, 예. 휴대폰 TV죠. 근데 휴대폰 TV를 갖고 많이 파는 사람 유통업체가 팔죠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유통 재고입니다. 좌측 끝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중간에 우리 반도체를 사가서 만드는 스마트폰하고 데이터 센터 이런 업체들이 공급하는 재고가 예, 있고 고객사들. 맨 마지막에 우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생산을 덜 하면은 우리 재고가 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맨 좌측에 있는 그 세트 재고는 유통은 많이 줄었어요. 벌써 감산이 아니고 그 수요가 안 좋다는 게 작년 가을부터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4, 4분기 때 올해 1, 4분기 넘으면서 유통 재고는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발주를 줄이고 그냥 있는 거 소진한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얘기죠. 준 거고 네. 당연한 거고 지금 2분기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는 고객사 스마트폰 업체들인데 이게 좀 까리까리합니다. 재고가 줄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고 아직 충분치 않다는 소식이 들려서 제 생각에는 우리 경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2분기까지는 우리 반도체를 사용하는 세트 업체 메이커 입장에서의 재고는 2분기까지는 재고가 좀 줄어가야 된다. 그 재고 당연하면은 우리가 이 재고를 줄이잖아요. 반도체 업체들이 그 효과는 3, 4분기.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3개월에서 6개월 더 지나가면은 가을, 겨울 넘어갈 때 4, 4분기 진입할 때는 많은 재고가 20주짜리가 10주를 못 들어도 20주가 한 15주만 되더라도 반도체 가격이 계속 폭락하는 거는 일단 가격 하락은 멈출 가능성이 4, 4분기에는 보인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근데 요거랑 첫 번째 가격이 다시 반등해서 다시 10% 20% 가격이 올라가는 거하고는 달리 보셔야 돼요. 과거에는 반도체 가격이 60% 70% 빠지면 말이죠. 감산을 하면요. 반도체 가격은 바로 1, 2개월 내에 바로 또 10% 20% 올라가는 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지금 매크로가 이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금리 환경 들었고. 지금 아직 나쁘니까 가격을 멈출 수는 있어도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주가의 목표 주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모두의 그 삼성전자 이제 인위적 감산 없다 해서 감산에 대한 공식 인정으로 바뀐 것의 시나리오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앞으로 좀 이 반도체 업계 그 시장 점유율에도 변화가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요. 이걸 좀 더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그 삼성전자가 디램의 기준으로 마켓 쉐어가 높았을 때가 50%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근데 한때는 뭐 경기가 안 좋을 때 40% 초반까지 1, 2년 전에 내려갔거든요. 근데 지난 4, 4분기부터 경기가 안 좋고 해서 그 다른 업체들이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감산했잖아요. 마켓시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45%로. 근데 1분기 실적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삼성전자가 좀 더 올라갔을 것 같거든요. 삼성전자가 감산을 많이 안 해도 남들보다 감산을 적게만 하더라도 아마 점유율은 더 올라갔을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시죠. 어디까지 올라가려고 감산을 안 할 거냐. 여기 목에 단 거죠. 아, 이 정도면 우리가 감산을 해도 마켓시어가 빠지는 거 아니니까 이제는 감산을 해가지고 수급을 좀 지켜보자. 이렇게 판단 아까 말씀을 했을 것 같거든요. 따라서 우리 보면은 삼성전자는 40%가 위협받으면은 마켓시어 전략으로 50% 가까이 되면은 아이 됐다. 이제 좀 천천히 수급도 따져보자. 이렇게 온다고 사이클을 보시면 다음에도 혹시 비슷한 일이 있으면 이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아주 재밌는 포인트네요. 40에서 50% 시장 점유율이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진다. 그 정도가 룸이에요. 예전에는 반도체 업체, 디램 업체가 8개, 10개 있을 때는 그 전략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근데 지금 3개만밖에 없고 2명이 감산을 했고 더 감산하기에는 얘네들이 죽진 않으면은 우리가 뭘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디까지를 목표로 할 것이냐 마켓시어 측면에서 이런 측면에서의 것도 고려 대상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반도체 전쟁은 정말 게임 이론이 지배하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이제 3분기부터는 수요 확대와 재고 감소가 자연 감산 효과로 나타나서 뭔가 좀 실적이 회복될 것이다. 이게 시장 기대인데요. 여기 동의하십니까? 1분기, 2분기가 6천 원 나왔는데 2분기가 얼마나 올라갈지 아니면 좀 더 혹시나 더 빠질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4월 말에 봐야 되는데 지금 반도체 감산을 했고 수요가 아까 말씀드린 그 휴대폰에 조금만 보이면은 3분기가 2분기보다 높아질 가능성은 분명할 것 같습니다. 꽤 가능성 높아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1, 2조 흑자날까만 하다가 3분기에 바로 5조가 될 수 있느냐. 전체적으로 올해 한 10조 이상 다시 회복할 수 있느냐는 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해보면 되는데. 자, 그다음에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SK 하이닉스가 하루 동안에 1,000만 주 이상의 공매도 폭탄이 쏟아졌다는 거. 며칠 전에. 이거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까지 지정됐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만큼 심리가 안 좋았던 거죠. 삼성이 오늘 발표했습니다만 감산을 할지 안 할지 모르는 거고 이러니까 극단적으로 몰린 거죠. 근데 감산을 했으면 이 공매도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 청산해 사야 되겠죠. 오늘 다 들어갔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제 하이닉스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그런 양상이라고 할 수 있네요. 자, 그다음에 이 이종 규모 자사주를 활용해서 해외 교환사채를 발행했어요, 하이닉스가.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리스크로 여겨온 유상증자 가능성은 낮아졌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회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왜 이렇게 했을까를 보면 나쁜 거예요. 그래서 그날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왜? 운용 자금이 부족해서 2조를 하는 거니까. 그렇죠. 이거를 뭐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투자하면 4조, 5조가 필요한 거지 2조가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원래 빚이 많은데 부채가 좀 있는데 그걸 굉장히 급하게 갚는 것도 아니고 운용 자금, 웨이퍼 들어오고 뭐 처리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마 그 임원들 아마 경비도 줄이고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운용 자금이 쩌달리니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 좋은가 해서 첫날 반응이 나빴던 거고 돌이켜 보면은 해석은 회사가 할 수 있는 거는 유상증자. 그는 이제 주식이 희석되니까 안 좋은 거지 않습니까? 아니면 은행 가서 돈을 더 걷고 그럼 뭐 하여튼 계열사도 없지만 계열사도 빌려 삼성전자처럼 삼성 디스플레이 빌리고 LG 디스플레이처럼 LG전자도 빌리고 그렇죠? 근데 이자 줘야 되잖아요. 4%. 그렇죠. 이건 1.7%거든요. 1.7% 2030년 최대한을 한 거예요. 근데 안 좋은 상황을 여실히 반영한 액션이었고 하지만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하이닉스가 어쨌든 간에 메모리 반도체 업계가 전체적으로 감산을 하고 그다음에 수요가 조금 늘어나면 네네. 재고 줄고 이러면 실적이 3분기부터는 개선될 것이다 이런 네. 예상이 있는데 네네. 근데 지금 본부장님은 4분기에도 흑자가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셨어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 예, 하이닉스요. 하이닉스는 워낙 기본적으로 많이 빠져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이닉스가 흑자 돌아서려면 삼성전자 감산폭이 아까 15%라는데 그거보다 더 커야 되고 예. 아까 수요가 선순환이 2분기, 3분기 말씀드렸잖아요. 휴대폰하고 데이터센터 그것이 빨리 와야 되는데 휴대폰하고 데이터센터 특히 데이터센터 쪽에서 이 수요가 갑자기 하려면은 걔네들도 눈치 보니까 매크로 환경이 좋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매크로 환경 거꾸로 별로 안 좋죠. 네, 그러면은 이제 감산한 거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처럼 반도체 가격이 60% 빠졌기 때문에 20% 가격이 오르면 좋은데 뭐라 그랬죠 제가 가격 자체가 반등이 10% 20% 올라가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네. 가격은 멈추고 5% 10% 갈지 모르 그 정도 가지고는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올해 내로 그 분기 어느 분기에 흑자가 가는 걸 봤을 때는 3분기까지는 아니고요. 아닌 건 거의 확실하고 4분기에 얼마나 적자폭을 줄이는가 요 정도는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주가는 뭐 그것만 가지고도 지금 주가에서 많이 다시 빠지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좋은 거죠. 예, 아무튼 뭐 이번 사이클에서 또 반도체주야말로 역발상 투자가 필요하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상반기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상반기요. 이미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갖고 계신 분이라면 좀 더 갖고 계시고요. 안 갖고 계신 분은 오늘 같은 날 따라가지 마시고 또 매크로 때문에 좀 주춤주춤할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는 삼성의 하이닉스랑은 취향이 다른 거고요. 감산이 많다 그러면 하이닉스 하는 거고 애매하다 그러면 삼성을 갖는 게 맞는데 두 개 합해 삼성전자 하이닉스 말고 소부장제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소부장제를 제가 만약에 개인 투자하면 소부장 주식 한 50, 40%,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 25%, 나머지는 현금. 그러니까 소부장은 좀 더 많이. 소부장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느 쪽이 날까요? 근데 중요한 건 소부장도 여러 가지 있는데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감산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감산하다 갑자기 투자를 막 늘린다고 하진 않겠죠? 예. 그럼 어떻게 하죠? 막 투자해야 되는 전공정 장비는 조금 서서히 하고 그러면 투자의 규모가 작거나 효율을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장비 또는 그런 기본적으로 생산을 해야 되는 거 하면 후공정 장비라든지 아니면 소재주가 좋거든요. 예. 근데 물론 이런 주식들이 최근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결론은 좀 복잡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공정보다는 후공정이 낫는데 주가가 좀 많이 갔다. 잘 계산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한테 목매달지 않은 주식들이 있습니다. 소부장 중에서도. 예. 그러니까 인텔, 마이크론, 중국 업체들 이렇게 다양하게 된 장비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회사들이 몇 개 있는데 그 회사들은 지금 올라갔더라도 꾸준히 가져가실 만합니다. 그건 제가 다른 채널에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역시 우리나라 증시나 경제나 반도체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김장렬 투자전략본부장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